제1문법 지만입니다. 지만은 동사와 형용사에 붙어 사용을 하고요. 의미로는 대조,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조나 반대를 나타내는 이 지만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만 앞에 있는 앞문장과 지만 뒤에 뒷문장의 주어는 동일해도 되고 같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문법에는 뭐뭐 은는데, 은하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이나 양해를 구할 때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라는 점, 이건 좀 다른 거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보도록 할게요. 기숙사는 작지만 깨끗해요. 형용사죠. 작다, 깨끗하다. 주어는 기숙사. 기숙사는 작지만 깨끗해요. 작다와 깨끗해. 대조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지만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주어는 같고. 두 번째 예문. 평일은 바쁘지만 주말은 여유가 있어요. 바쁘다, 여유가 있다. 반대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만을 또 사용을 했고 주어는 다르죠. 앞문장은 평일이고 뒷문장은 주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디자인은 예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때도 디자인, 어떤 물건인가 보죠. 디자인은 예뻐요. 그런데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예쁘다와 너무 가격이 비싸다 어떤 대조를 이룰 때 또 지만을 사용할 수 있죠. 여기에서 는데, 은하 유사문법이라고 했는데 바꿔 쓸 수 있어요. 기숙사는 작은데 깨끗해요. 평일은 바쁜데 주말은 여유가 있어요. 디자인은 예쁜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런 식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예문,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동생은 생선을 좋아해요. 이제 고기, 생선, 다른 그 종류의 음식이죠. 그래서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동생은 생선을 좋아해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동생은 생선을 좋아해요. 바꿔 쓸 수 있어요.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비가 내렸다. 오늘은 맑아요. 어제는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맑아요. 서로 대조되는 의미죠. 그래서 지만이 사용됐죠. 어제는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맑아요.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맑아요. 해도 되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지만에서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미안하지만 저 먼저 가겠습니다. 이럴 때는 대조나 반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탁이나 양해를 구할 때 관용적 표현으로 쓰인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실례지만 들어가도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연락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사용해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관용적 표현, 부탁이나 양해를 구할 때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문법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만, 는데, 은하 모두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이 반대되는 이야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만은 문어체, 구어체 모두 사용 가능해요. 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문어체, 구어체 모두 사용하는데 은하라는 표현은 주로 문어체나 격식체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자, 그 다음 관용적 표현 얘기했죠. 아까 양해를 구하는 관용적 용법은 지만은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는데와 은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주어 관련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만은 1인칭 주어 가능해요. 다른 인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인칭도 다 가능해요. 근데 은하는 1인칭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차이점이죠.
그 다음 지만은 대표적인 그 대조나 반대의 의미를 지니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대립의 의미가 강해요. 사실 지만은 이런 관용적 표현하고 대립의 의미, 대조나 반대의 의미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립의 의미가 강해요. 하지만 반면 는데는 다른 여러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립의 의미가 지만보다는 약해요. 그리고 은하도 마찬가지로 대립의 의미가 강한 문법이에요. 이 외에 다른 용법으로 사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대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만과 은하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공부하다 좋지 않다. 어떤 대조, 반대되는 상황일 때지만 가능해요. 이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열심히 공부했으나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요. 모두 가능해요. 그러면 두 번째 관용적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좀 늦습니다. 가능해요. 죄송한데 좀 늦습니다. 이것은 좀 어색해요.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보다는 죄송한데 라는 의미가 조금 이 뒤에 관용적 표현이라기보다는 뒤에 어떤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그 연결어미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관용적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쓰려고 한다면 지만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은하, 죄송하나 좀 늦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 다음 저는 수영을 잘하지만 농구는 못해요. 1인칭이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수영을 잘하는데 운동은 못해요. 사용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은하는 저는 수영은 잘하나 운동은 못해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인칭은 안 돼요.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민지 씨는 언니가 있어요? 대답은 아니요 했어요. 아니요 쓰면 언니는 없지만, 그쵸? 없다는 뜻이죠. 없지만 반대되는, 대조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여동생은 있어요. 동생은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주희 씨는 매운 음식이 좋다고 해요. 진경 씨는 어때요? 여기 대답에서 저도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다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만, 자 여기서 지만 쓸 수 있겠죠. 좋아하지만 자주 먹지는 않아요. 이런 어떤 앞의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는 대조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 옷은 어때요? 이 옷은 예쁘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할 수도 있겠고, 예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 옷은 디자인은 예쁘지만 색상이 별로예요. 여러 종류의 말을 할 수 있겠죠. 색상이 별로예요. 네. 그러면 토픽 문제에 나온 이제 지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라면은 맛있지만 소금이 들어있어서 건강에 나쁩니다. 그렇죠? 맛있다라는 것과 건강에 나쁘다라는 의미를 대조해서 표현을 할 때 지만이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많고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시골의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때도 손님이 많고 바빠요. 반대로 반대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바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시골의 작은 마을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뭔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뒷문장이에요. 내가 지만을 사용해서 뭔가 나의 표현을 더 강조하고 싶다, 더 좀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할 때 말하는 사람은 뒷문장에 의미를 더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 뒷문장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이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다와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겁니다. 라는 어떤 반대되는 상황이 반대되는 경우일 때 이제 지만을 썼죠. 그래서 이때도 사실은 이 말하는 사람은 이 뒷문장에 더 의미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이제 앞문장과 뒷문장의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문법이지만 이때 지만은 뒷문장에 이제 말하는 사람의 어떤 요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께 볼테그는 은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대조와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